안녕하세요. 이거이블의 주린이 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한 질문자가 댓글을 남겨주셔서 글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인데 초보자들이 찾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주린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보다는 아주 조금은 더 알고 있겠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 저의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깊지 않은데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편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제 질문자 분의 댓글인데요. 한마디로 편하게 ETF를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캐나다에서 ETF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네요. 먼저 간단하게 ETF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그 ETF를 줄여놓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개별 주식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개별 주식들에 투자하는 건 무섭다. 그래서 나는 이걸 조금 모아놓은 거에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ETF 또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 ETF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구글에다가 캐네디언 ETF 리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위키피디아에 리스트 오브 캐네디언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정말 많은 ETF가 나와요.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대부분이 큰 운용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 다들 아시는 ETF 중에 가장 큰 회사죠. 그리고 BMO, 우리가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 BMO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ETF들 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보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려면 밑쪽을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그 티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그리고 그 옆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에셋 클래스는 이게 투자하는 게 채권인지 주식인지 아니면 이런 금과 관련된 커머디티, 즉 원자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상장되어 있는 날짜, 그리고 그 옆에는 총 움직이고 있는 자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돈을 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클수록 당연히 큰 규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 옆에는 수수료입니다. 과연 이 운용사에서 얼마를 수수료를 떼는지, 그리고 그 옆에는 인버스와 레버리지라고 해서 기본 주식이 1대1로 된다면 이거는 2배 혹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초보들은 전혀 아실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ETF 종류가, 캐나다에 있는 ETF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접근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탈 에셋, 즉 움직이는 자산이 엄청 큰 회사가 튼튼하고 좋겠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XIU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는 뭔가를 투자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이름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대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면 블랙락이라는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Shares SP TXX 60 인덱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TXX 60이란 캐나다에 있는 60개의 큰 회사인데요.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이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XIU라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XIU.to 스탁을 검색하게 되시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ETF가 도대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지? 라고 보시려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시면 조금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XIU라는 ETF는 블랙락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홀딩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 ETF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홀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ETF의 1등부터 10등까지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부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엔 아, 여기에 이렇게 분포가 돼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 ETF가 마음에 든다면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보여드리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두 번째는 V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UN은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US 토탈 마켓 인덱스라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쉽게 미국 전체 주식에 대해서 ETF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려우면 이걸 다시 검색을 하시면 돼요. VUN.to 스탁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밑쪽을 내리시게 되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홀딩스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홀딩스인데요. 일단은 1등부터 10등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만한 회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ETF에서 총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무려 3,877개의 회사에 분할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켓캡, 즉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분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는 정말 미국의 전체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이걸 당연히 다 설명을 드리려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지루할 겁니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런 식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미국 달러로 투자하려면 굳이 이걸 보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캐나다 달러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보다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검색에다가 ETF.com을 치시게 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란에 본인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개별 회사가 있는데 이 개별 회사 하나는 투자하는 게 어렵고 나는 이 회사가 분포되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드는 분들은 그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애플이란 주식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애플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320개의 ETF가 애플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애플을 가장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 ETF,
두 번째로는 애플을 통해서 30일 동안 수익률이 좋은 회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플의 주식 수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ETF들을 고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ETF가 뭔가를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쪽을 내리시게 되면 이 ETF가 품고 있는 회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개의 탑 10 홀딩스를 보실 수 있고,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뷰 5를 누르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LK라는 ETF 같은 경우에 애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거죠. 무려 22%나 애플에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비자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개별 회사를 검색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애플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회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러지 혹은 인버스라는 거는 2배 혹은 3배 위로 올라가거나 2배 혹은 3배 밑으로 떨어질 때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레버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투자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구독자분의 질문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부터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댓글로 달아드리기보다는 좀 더 쉽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당연히 더 편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를 통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릴까 하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ETF를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ETF가 좋다 이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ETF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초보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은 퀘스트레이드 혹은 웰스심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퀘스트레이드와 웰스심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퀘스트레이드는 미국 돈을 계속 투자하고 혹은 팔았을 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웰스심플은 다 캐나다 달러로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캐나다 위주에만 투자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웰스심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미국 ETF도 투자하고 싶고 미국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퀘스트레이드가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회사 다 ETF에 투자했을 때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웰스심플의 경우 ETF를 팔 때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나, 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 ETF를 팔 때는 수수료가 붙네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글을 통해서 투자 공부를 하셔서 투자하신 다음에 꼭 성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은 저는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날 또 다른 뉴스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